이번에 국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이 선발되면서 축협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이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말할 때 외국 감독의 전술은 한국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홍명보님을 국대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이유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 코치를 붙여준다는 말이 참 구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K리그에 외국인 감독 못지않은 지략가라고 평가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홍명보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장식해준 광주의 이정효 감독님이에요. 그가 이끄는 광주FC는 선수 연봉도 가장 적고 제대로 된 훈련장도 없던 최악의 팀이었는데요. 이정효 감독님이 멱살 잡고 캐리해서 2부 리그에 있던 팀을 1부 리그의 강팀으로 만들어 놨죠. 이기고 있어도 화내는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런 캐릭터가 독특해서 생애 처음으로 K리그 직관을 갔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반전 매력이었고, 제가 팬심으로 이정효의 인생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천수님에 따르면 이정효 스타일의 축구는 만화 같은 축구라고 해요. 대부분의 감독들이 처음 팀을 맡으면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다들 원하지만 구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특히나 결국은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한 번, 두 번 수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들과 비슷해지는 거겠죠. 반면에 이정효 감독님은 올해 계속 패배를 당하면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패배 후에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구단에서 언제까지 봐줄지 모르겠지만 몇 연패를 하든 내 스타일을 밀고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정효의 공격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건 이런 강단 있는 성격이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한 성격을 갖게 된 걸까요?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이정효님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등교시키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여느 날처럼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데 6학년 형들이 아버지의 다리를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어린 이정효는 그들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외워놓고 나중에 찾아가서는 왜 쳐다봤냐면서 다짜고짜 덤볐다고 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차마 그만 데려다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어린 이정효는 삶의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데, 나는 살면서 정도를 걷겠다. 내가 길을 이탈하면 아버지가 더는 살려고 하지 않으실 테니까 나는 반드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이후 그는 축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의 운동에 대한 열망이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왕 시작한 거 프로 선수도 되고 국가대표도 되겠다는 꿈을 세웠죠. 군산에서 중고등학교 축구부를 나오고 아주대학교 축구부로 진학하는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요. 동기였던 안정환 선수의 플레이를 5분 보고는 열등감도 느끼지 못할 재능의 차이를 실감했던 거죠. 이 재능의 벽은 이정효의 선수 생활 내내 따라다니거든요. 그는 대우 로얄즈라는 프로 구단에 들어가서 선수로 활동하는데요. 부상을 당해도 악착같이 재활에 성공하는 성실한 선수였지만 국가대표에 발탁되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주류와는 멀리 떨어진 변방의 축구 인생이라는 느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감독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면 나도 빛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꿈꿨습니다. 그는 남길 감독 아래에서 6년간의 코치 생활을 하면서 기회가 오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버티며 준비하던 와중에 마침내 기회가 주어지죠. 2부 리그로 강등된 광주FC의 사령탑을 맡게 된 거예요. 돈도 없고 환경도 열악해서 모든 감독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구단이었는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무명 선수 출신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졌죠. 부임 직후 미디어데이 때 타 구단의 감독들을 다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이정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에 무시받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들었고, 그래서 광주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강팀으로 만들고자 마음먹었죠. 하지만 광주FC라는 팀은 고생해서 선수를 키워놓으면 타 구단으로 이적해버리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어떤 선수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
경기장도 없고 경기장도 최악인 구단에 남아있고 싶겠어요. 이정효 감독은 선수뿐만 아니라 환경마저 바꿔서 광주를 진정한 강팀으로 만들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관중만이 그에게 유일한 힘이 돼주리라는 걸 파악했죠. 하지만 당시 광주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 수는 2부 리그에서도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은 색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골을 많이 넣는 걸 목표로 삼아요. 관중이 경기에 오게 만들려면 축구가 재밌어야 하고, 축구가 재밌으려면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광주FC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축구가 아니라 골을 넣기 위한 팀으로 원칙을 세워요. 이 대원칙 아래에서 독특한 전략들이 튀어나온 거죠. 다른 팀에선 골 먹힐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유럽의 전략들을 거침없이 적용한 건데요. 그러자 광주는 승리하는 팀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임 후 첫 번째 시즌인 2부에서 1부로 승격했고, 이듬해 1부에서도 강팀을 제치고 리그 3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따냈죠. 연봉 꼴찌 구단을 감독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근데 감독이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그 전술을 현실에서 구현해주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광주FC는 선수 연봉이 리그 꼴찌인데 어떻게 부자 구단을 잡아낼 수 있던 걸까요? 답은 성장에 있어요. 이정효 감독은 빛을 보지 못했던 본인의 선수 시절을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성장시키는데 누구보다 진심이에요. 그가 선수를 성장시키는 방식은 아주 정교한데, 우선 밤을 새워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짜죠. 보통 다른 팀에선 수석 코치에게 맡기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정효 감독은 직접 만든다고 해요. 훈련을 하는 도중에 윽박 지르고 혼도 내면서 강도 높고 정교한 훈련을 합니다. 이 경기 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훈련 때는 잘하던 플레이도 시합 중에는 잊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직접 영상을 편집해서 선수에게 카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했어라지라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특히나 인상적인 건 선수가 목표를 성취하면 개인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해요. 이건희 선수에겐 5골을 넣으면 축구화를 사주겠다고 하고, 김경민 선수에겐 30골 이하로 실점하면 골프채를 사주겠다고 했죠. 실제로 이건희 선수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발렌시아가를 사달라고 했다고 해요. 분야를 떠나서 어떤 선배가 후배의 성장을 이렇게까지 도와줄까 싶어요. 특히나 그 사람이 국내 최고의 축구 전략가라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러니 광주 선수들도 감독을 믿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답합니다. 이정효 감독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국내를 넘어서 유럽에서 지도자를 해보는 게 목표라고 해요. 선수만 EPL에서 뛰는 게 아니라 감독이 EPL에 있다면 얼마나 설렐까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돈 없는 구단을 본인의 역량으로 이만큼 끌어올릴 정도면 국대 감독도 외국 프로팀의 감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